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잘못된 명상, 삿된 명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전 세계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명상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바른 명상인지 바르지 못한 명상인지를 우리가 가려내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명상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명상을 잘못하면은 효과도 없고요. 또 오히려 몸과 마음을 다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견해를 근거한 이 명상법,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되지만은, 전혀 이 명상 아닌 명상을 명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잘못된 명상은 한 6종류로 나눠서 설명을 하죠. 자, 첫 번째는 멍 때리기. 예, 명상. 이거는 망각하는 방법입니다. 예, 망각이죠, 망각. 이 망각한다는 거는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멍한 상태를 가지고. 두 번째는 느낌 명상, 느끼는 걸 명상이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느끼려고 하는 의도 명상입니다. 자, 네 번째를 만일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그냥 몸과 마음을 대상에, 맡기는 명상이죠. 대상에, 몸과 마음을, 맡긴다. 다섯 번째는, 사고작용을, 없애는 작용, 소멸시키는 작용. 이게 무시무시한 겁니다. 다른 얘기하면 사고작용은 생각이죠. 네. 생각을 없애는 거죠. 자, 여섯 번째는 유상, 무식, 또 외도. 의 명상입니다. 생각은 있는데 물질이 없는 걸 추구하는 것, 그런 외도의 명상인데, 이거는 호공을 궁극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호공을 궁극으로 얘기해서 호공이 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얘기하고, 진리와 하나 됐다고 생각하는 명상이에요. 그럼 5번은 생각 자체를 완전 소멸시키는 시키면, 이 여섯 번째는, 생각만이 아니라, 물질을 완전히 없애는, 거고, 물질을 완전히 없애서 호공이 되고, 호공과 하나가 되는 것은 마음까지 소멸시키는 걸 얘기합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네. 자, 이런 6가지 잘못된 명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좀 하죠. 이 6가지 이 명상의 특징이 뭐냐면, 샷디, 알아차림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샷디가 없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이죠. 네. 알아차림이 없는 명상이에요. 자, 알아차림이 없는 명상은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러면, 사람이 좀 멍해진다 그럴까?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긴다. 지혜가 개발 안 되는 거죠. 멍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멍한 상태는 편안하긴 하는데, 의식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선정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선정도 얻을 수 없고 지혜도 개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의식이
명료하게 깨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샤티가 없으면 의식이 깨 있지도 못하고 깨 있지 못하니까 선정과 지혜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명상을 하게 되면 결국 민폐를 끼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멍때리 명상을 망각하는 방법이 다 잊어버리는 거죠. 이건 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죠. 멍한 상태를 가져가는 것은요,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지혜가 개발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해서 일을 처리를 딱 해야 되는데 멍한 상태를 가져가게 되면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은 실수는 있어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멍때리 명상해가지고 멍한 상태의 경지까지 갔다 이러면은 아마 북한에 의해서 적화 통일이 되거나 일본이나 중국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가볍게 얘기하면은 이 멍때리 명상에서 멍한 상태의 경지까지 갔다 이러면 사리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분은 이 도우미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 가족이나 누가 그 사람이 손발이 되어줘서 그 사람을 볼살펴야 될 겁니다. 본인은 아주 편안하고 좋을 거예요. 휴식도 취하고. 그러니까 이 생활을 못한다는 거죠. 그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명상입니다. 망각한다는 거거든요. 다 잊어버리는 건데 잊어버리는 것에서는 이제 몸과 마음을 대상에 맡겨버리는 이것도 그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생각을 소멸시키는 명상도 비슷해요. 제가 아는 스님에 대한 얘기인데 후배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송강사 있을 때 이제 보름 되면 넉삭발 목요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방에 있는 이 스님은 내려와가 제 머리를 깎여줍니다. 저는 그 스님을 머리를 깎여주죠. 근데 제가 이게 머리 뒤쪽에 사마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잘 이렇게 주의해서 깎아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따갑고 피가 나면 따갑고 하니까 좀 주의를 좀 해달라. 이렇게 하면 알았다고 해놓고는 그냥 싹 잘라버려요. 그냥 피가 나면 따갑거든요. 그래서 왜 잘랐나 이런 잊어버렸대요. 그럼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두 번째도 또 이제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머리 깎는 긴 시간이 안 걸립니다. 근데 여기 결국 또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왜 잘랐냐 이러니까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그 후배 스님의 도반을 불렀어요. 그 스님은 지금 화두를 제대로 참고하고 있는지 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무슨 수행을 하느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 도반 스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씩 웃으면서 그 스님은 잊어버리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불러서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후배니까 그건 수행이 아니다고, 잊어버리는 수행을 하면 안 된다고, 의식이 명료하게 깨 있어야만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화두를 타파할 수 있겠느냐, 이제 충고를 해줬죠. 그래서 이게 멍때리 명상은 안 되는 거죠. 멍때리 명상을 하게 되면 멍한 상태로 오는데, 육조단경에는 호응가칠이 앉아있으면 무기공에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은 편안하지만 의식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무기공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느낌 명상이에요. 어느 그 단체에서 저보고 명상 강의를 좀 해달라고 요청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단체에 가서 그 왜 명상하려고 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명상이 있더라. 그래서 그 명상을 했는데 참 좋았다. 그 명상을 더 알고 싶어서 스님이 잘 아신다고 해서 이렇게 요청하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 명상을 어떻게 합니까?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느끼라. 느끼는 게 명상이다. 바닷가에 가서 파도 치는 소리, 또 바람 부는 것, 햇빛이 살가에 닿는 느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깜짝 놀랐어요. 그건 이제 명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첫째, 경제적 손실이 생길 겁니다. 왜 그러냐 묻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느낌을 추구하니까 이제 해외에도 가야 되지 않겠네. 국내에 다 돌아다니고 이제 좋은 느낌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뭐 히말라야나 뉴질랜드나 그 경치 좋은 데 가서 또 느낌 명상을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죠. 두 번째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탐욕과 분노를 키울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각적 쾌락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이 명예가 실추되고 난리가 났잖아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감각적 쾌락을 제어하지 못해서 일어난 현상이죠. 그게 이제 성추행이나 성폭행과 관련되는 일들이죠. 감각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즐거운 감각, 싫은 감각, 그 무덤덤한 감각. 원래는 감각은 좋은 감각이 생기면 좋은 감각에서 끝나야 돼요. 근데 즐거운 감각이 끝나지 않으면 그것이 탐욕으로 가는 거죠. 계속 즐거운 걸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느낌 명상을 하게 되면 결국 감각의 쾌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싫은 감각은 더 싫어하고 밀어내죠. 그럼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무덤덤한 것은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무지로 간다. 어리석음으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염초경에서 바로 탐진치를 일으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감각이 탐진치를 일으키기 때문에 고통의 원인이고 윤회의 원인으로 보는 겁니다. 감각은. 그런데 그런 감각을 느끼라 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런 감각적 쾌락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느낌 명상은 명상이 아닙니다. 괴로움으로 가는 길이고 파멸로 가는 길이에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느낌 명상이에요. 자, 세 번째 느끼려고 하는 의도 명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제 보리마을에 이제 수행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마지막에는 코칭을 해드립니다. 좀 수행이 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명상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명상 코칭은 심리 상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수행에 대한, 명상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들 중에서 아무 느낌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니, 수행을 하면은 나타나는 현상들은 대개 느낌인데 아무 현상이 없고 느낌이 없다고 얘기하니 잘못 들으면 좀 황당한 얘기죠. 왜냐하면 만약 손에 느낌이 없다면 물건을 쥘 수가 없습니다. 이 발바닥에 느낌이 없으면 일어설 수가 없고요. 예, 엉덩이 부분이 감각이 없으면 앉을 수가 없어요. 바로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감각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대상과 접촉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게 감각인데, 감각이라는 게 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느낌이 없다, 감각이 없다고 얘기할까 하는 거죠. 근데 의도가 앞서서 그렇습니다.
접촉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경각심이 일어나고 경각심 다음에 느낌이 일어나죠. 느낌 그 다음에 이제 표상작용이 돼서 이미지가 대상 이미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바로 의지작용입니다. 의지작용을 이제 행위라고 하기도 하고 생각사라고도 하는데 그게 이제 채색작용이라고도 하죠. 또 잠재적 형성력이라고도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냥 형성력, 형성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의도예요. 까름합니다. 업입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순서를 이제 좀 보시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접촉이죠. 대상과 이제 접촉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경각심이 일어나요. 경각심 다음에 이제 느낌이 일어나고요. 느낌 다음에 이제 그 표상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미지가 일어나. 그 다음에 이제 의도가 일어나거든요. 말하자면은 이제 이 한자로 치면은 촉, 작이, 느낌은 수입니다. 수, 생각상, 상, 여기 이제 사가 되겠습니다. 다른 말하면 행위라고 하니까 형성력이라는데 표현이 쓰는 말은 까르마업입니다. 이 의도죠. 이제 채색 작용이라고도 합니다. 채색 작용.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느낌 이 대상에 대한 느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 그 이미지 작용이 일어나면서 거기다가 내 감정과 생각을 더 붙이고 의미 부여하고 다른 거 결부시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바로 채색 작용의 의도입니다. 생각사라 하기도 하고 형성력 행위라고 하기도 하고 까르마업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이 의도 명상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느낌은 벌써 이 앞에 일어납니다. 느낌이 앞에 일어나고 그 느낌을 알려고 하는 의도가 딱 일어나는 순간 느낌은 사라지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 이게 수행을 느끼려고 하는 것이 수행인 줄 알고 그런 의도를 이렇게 해서 막 느끼려고 하다 보니까 느낌이 없는 거죠. 왜? 일찍 사라져 버리니까. 느낌 뒤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의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죠. 그런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피곤해집니다. 느낌도 없죠. 애는 쓰죠. 의도를 일으키면 애를 쓰는 거거든요. 막 애를 쓰긴 쓰는데 수행 진전이 없죠. 그런 나중에 이제 피곤해지고 이제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송강사서 학연 스님들 이제 이렇게 한번 이제 제가 송강사 살 때니까요. 수식관을 알게 드렸습니다. 호흡관찰. 그런데 이제 한 학연 스님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호흡을 못 하겠습니다. 이 숨이 찼어. 그래서 물었어요. 이 호흡관찰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숨을 들이쉰다고 생각하고 들이쉬고 내쉰다고 생각하고 내쉬었다는 거죠. 생각을 앞세우는 거니까 의도를 앞세워서 수식관을 한 거죠. 그러면 당연히 호흡 곤란 증세가 일어납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호흡이 내쉬면 내쉰다고 알아차리고 들이쉬면 들이쉰다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호흡이 길면 길다고 알아차리고 짧으면 짧다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현상이 나타날 때 그냥 알아차리는 샷디 하는 거죠. 샷디 알아차린다는 것은 이 거미줄에 날파리라든 먹잇감이 딱 걸리면은 어때요? 거미가 솟아같이 가서 이렇게 포획하듯이 안테나를 세워서 우리는 그 레이더에 그 적이 포착되면은 즉각 적이 뭡니까? 출격하듯이 이 알아차림이라 그런 거죠. 대상이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딱 체크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먹이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쏜살같이 먹잇감을 낚아채로 나간다면 안 되겠죠. 먹잇감이 나타날 때 거미가 출동하듯이 현상이 나타나면 그래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건 현상도 나타나기 전에 의도로 그냥 알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의도로 수행하는 게 아니다. 수행하는 것 자체가 의도거든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내가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일으켜서 이제 알아차림하는 건 올바르죠. 얘기하자면은. 그럼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이게 이제 보도 마카가 있다면은, 내가 보도 마카를 쥐고, 그림을 그린다든지 글씨를 쓴다 이러면은, 내가 이 그림을 그리겠다는 의도가 있으면은 바로 알아차림이라 하는 이 보도 마카로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의도가 들어가는데, 전면에 나서서 대상을 캐치하는 것은 알아차림이 하는 것이지 의도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상이 뭔가 마음을 맡기는 명상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건 음악 명상입니다. 이걸 또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옆에서 이제 운전하시는 분에게 어머니가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지시를 해요. 하도 이상해서 이제 목적지 도착해서 물어봤어요. 당신은 아직까지 나이가 젊고 이런데 어떻게 어머니 지시에 따라서 운전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길치가 생겨가지고 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길치가 왜 생겼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음악 명상을 하고부터 길치가 생겼습니다. 그 음악 명상을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마음을 음악의 리듬에다가 그냥 다 맡겨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는데, 사람 너무 잘한다고 해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도 기치가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이 대상이 맡기는 거거든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자, 문제가 생겼죠. 원각경이 보면은 잘못된 명상, 삿된 명상의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삿된 명상. 이건 삿된 잘못된 명상이죠. 첫 번째는 작입니다. 작. 두 번째는 임입니다. 임. 맡길 임자 씁니다. 세 번째는 거칠 지자 지 있습니다. 네 번째 멸할 멸자 씁니다. 자, 지을 작자는 멍때리 같은 멍한 상태를 일부러 만드는 거죠. 그래, 멍때리 명상에 속합니다. 자, 느낌 명상은 느끼려고 하는, 느끼는 것을 명상으로 하거든요. 이것도 짓는 것이죠. 작에 속합니다. 그 다음, 느끼려고 하는 것도 역시 지을 작자에 속하죠. 그러면은, 맡길 임자는 뭔가 하면 바로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대상이 뭔가 마음을 맡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명상, 삿된 명상을 이 네 가지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잘못된 명상이라고. 대상이 맡긴 명상하면 샷이 알아차림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사고작용을 완전히 없애는, 소멸시키는 것. 생각을 소멸시키는 명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에 해당하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멸에 해당하는 거죠. 멸. 이 멸에 해당하는 건데, 이거 참 안 좋은 거예요. 이것도요. 그 달라이 라마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호작용을 끊어버리면 무아가 분명하긴 하다겠죠.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계속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아가 있다는 이 생각을 없애버리려면 상호작용을 끊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자아가 있다고 주장하면은 반박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 상호작용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서운 얘기죠. 섭대성론에서는 이 생각이 없는 것을 여러 종류를 얘기합니다. 자, 혼침이 빠져 있을 때 생각이 소멸해서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술을 마시고 술을 마셔서 상호작용이 끊어진 것. 세 번째는 미친 사람의 상호작용이 끊어진 것. 그 다음에 이제 무기공에 떨어져 있는 상태나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통증이 왔을 때 상호작용이 끊어지는 현상. 이런 경우는 깨달음하고 무관한 거죠. 깨달음이 상호작용이 끊어졌다 해서 깨달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5가지 유형은 안 좋은 거거든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섭대성론에서 이제 이 열거하면서 지혜가 생기지 않아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 육조 단경에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무념을 내세워서 상호작용을 끊어버리면은 지혜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고 육조 단경에도 얘기합니다. 육조 해능 스님께서 하신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진여를 깨달으면 나의 본성을 깨닫게 되면은 생각이 바로 진여의 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생각은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칼을 쥐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칼을 요리에 썰면은 선이 되지만 칼로 사람을 찌르면 악행이 되는 거죠. 그는 칼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생각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칼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상호작용을 그냥 끊어버리면 안 된다 이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허공을 궁극을 얘기하는 유상무색 외도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허공을 궁극을 여기면은 어떻습니까? 허공이 되기 위해서는 현상을 다 부수고 없애야 돼요. 그래서 상상으로 몸을 다 부숴버리고, 그러니까 칼로 도려낸다든지, 몸을 깡깡 얼어가지고 부숴버린다든지, 용광도수 몸을 집어넣어가 녹여버리는 이런 수행을 하는 거죠. 이거는 진짜 삿된 중에 삿된 겁니다. 하면 안 되죠. 왜 이걸 하면 안 되느냐면 이건 윤리적인 문제가 크게 발생합니다. 다 이제 윤리적인 문제를 다 얘기를 하겠지만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꿈과 상상과 현실은 같다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꿈속에서도 강도를 만나면 막 땀을 뻘뻘 흘려 도망가잖아요. 꿈인데 꿈속에서 대상을 인식하기 때문에 신체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상상도 마찬가지예요. 골프를 치는 사람 얘기를 이제 좀 해보죠. 이거는 뇌과학에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손을 모니터를 연결시켜놓고 골프를 딱 치면은 이 모니터에 생시점이 딱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골프채를 내놓고 가만히 앉아서 상상으로 골프를 치면은 어떨까? 상상으로 골프 치는데 똑같이 모니터에는 생시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뭔가 상상이지만 신체적 반응이 온다는 거죠. 왜? 상상 속에서 골프를 친다는 것은 상상 속에서 대상을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꿈과 상상과 현실은 장소만 다르지 인식한다는 건 똑같아요. 그럼 신체적 반응이 오는 거죠. 그럼 상상 속에서 내가 때 부수고 죽이고 없앤다면은 그 올바른 방법이냐는 거죠. 그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얘기하자면 왜 그런가 하면 생각이 일으키면은 그 생각의 의도가 있는 거고 그 의도에 의해서 반드시 행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불자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허공을 수련을 했대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선생님은 저기 뭐 가해산 뒤쪽에 원래 있었잖아요. 거기에 겨울가에 늘 물고기를 잡아먹고 이래서 자기는 불자고 이래서 이제 얘기를 했대. 선생님 그거 큰 놈은 그렇지만 작은 놈은 불쌍하니까 살려 줍시다 이러니까 이 스승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마음이 없으면은 죄가 되지 않는다. 무슨 일을 해도 죄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마음이 없으면은 잡아먹어도 죄가 안 된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게 바로 윤리적인 문제죠. 왜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없이 도둑질하는 것은 죄가 안 된다. 마음이 없이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건 죄가 안 된다. 마음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가 안 된다. 말이 되죠?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회 악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으로 때려 부숴 죽이고 했는데 상상이라고 하더라도 신체적 반응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런 거는 상상으로 하는 거는 의도가 있는, 부수고 죽이고 하는 건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 대한 각오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공이 되면은 진리고 하나가 됐고 대영혼이고 그게 창조주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호공수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이야기가 능경에 나오는 거죠. 유상무색 외도라고 합니다. 생각은 이때 물질이 없는 것 추구하는 외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호공은 무지를 일으킨다. 자, 호공하고 마음의 공통점이 뭐냐면 호공은 무한히 크죠. 끝이 없죠. 한이 없죠. 두루하죠. 그런데 마음도 호공과 같이 두루하고 끝이 없어요. 다른 점이 뭔가? 호공은 인식 대상이 없습니다. 인식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알미 없는 거죠. 근데 마음의 본성은 두루두루하고 무한하게 크면서도 대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알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다 때려 부수고 뭐 달이고 행성이고 뭐 이렇게 원자폭탄, 수폭탄을 장착을 파괴시킨다. 나 아무것도 없게 한다.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무지를 일으킨다. 왜? 그렇게 해가 내가 호응이 되면 알미 없기 때문에 어리석어지는 것이죠. 창조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 대용은 이런 것도 아니에요. 무서운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호공을 궁극으로 얘기하니까 형상은 다 때려 부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부수고 없애고 죽이고 하는 것이 수행법이에요. 그건 샷대 알아차림이 없어요.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그건 의도 명상은 안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아주 문제가 되는 거죠. 윤리적인 거죠. 제가 우연히 저게 되고 우연이 아니고 참 남인도에 갔을 때 몇 년 전에 달라이라마의 남녀구전 전성법회가 있어서 저한테 이제 남님을 배우고 있던 분들이 스님께서 거기 가서 남님을 구전 전성 받으면 더 권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설득을 당해서 남인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3일 동안 오전 오후로 해서 남님을 거기서 이제 구전 전성법회에 참석해서 들었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길래 리정 림포체라는 큰 스님이 계셔요. 연세가 지금 90세가 넘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갔을 때도 거의 90이 가까웠다 하니까. 그래서 가서 친견을 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 다 때려 부숴 죽이고 아무것도 없게 하는 호공이 되게 하는 수련법이 있는데 이런 수련하면 어떤 가보를 받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스님이 즉각적인 대답은 바로 이 몸은 원래부터 호공같이 텅 비어 있다. 때려 부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 변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마치 있는 같이 보이지만은 변하는 순간순간 변하는 건 어떤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비어 있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근데 무대를 때려 부수고 없애고 할 게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정말 그렇게 하면 모든 인연이 다 끊어지고 홀로 외롭게 살아야 될 수도 있다. 다 인연이 끊어져 버린다. 외톨이가 된다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견전에는, 능경에서는 어떤 가부를 받는가 하면은 바로 이 귀신이 돼. 몸 없는 귀신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자들은 네 호흡이 꽉 차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부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명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끼면 여기 6가지 명상은 좋은 것이 아니다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여기 이제 또 하나 얘기는 거칠 지자 있죠. 모든을 거치는 명상 있습니다. 이 거치는 명상은 요게 멍 때리기 명상도 여기에 속하고요. 거치는 거죠. 멍 때리기, 멍하다가 망각하는 거니까요. 그것도 비슷한 거는 여기에 상호작용을 소멸시키는 거하고도 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대상이 몸과 마음을 맡긴 명상도 이 지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요. 그건 어쨌든 이 6개의 명상은 자김지멸이라 하는 삿된 명상에 다 속합니다. 이걸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잘못된 명상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늘 이제 감독선을 물을 쭉 주거나 자비선 머리부터 이렇게 스타무 주고 이러면은 이 뭔가 마음에서 현상이 생기는데 그걸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해야 된다고 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아차려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으면은 이제 이파사나 16단계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